70대의 핀 사랑과 헤어짐. 다시 피어난 꽃.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황혼의 빛나는 지혜입니다. 어느 평화로운 공원의 벤치에 앉아 계신 분들,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황혼기에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70대 중반의 은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자식들을 키워낸 은희는 어느새 혼자가 되었고 일상의 무료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매일 산책을 하는 70대 후반의 준호와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매일 여기서 뵙는 것 같은데 혹시 책 좋아하세요? 준호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산책하러 자주 오세요? 네. 여기가 참 조용하고 좋아서요. 오늘은 제가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준호는 은퇴 후 혼자 지내는 삶이 외로웠지만 매일 아침 공원을 걷는 것이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가벼운 인사만 나누던 두 사람은 점점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은희의 따뜻한 미소에, 은희는 준호의 유머러스한 성격에 끌렸습니다. 요즘도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시네요. 네. 은희 씨가 책 읽는 모습을 보려고 일부러 시간을 맞추는 걸지도 몰라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말은 아무한테나 하면 안 돼요. 제가 부끄럽잖아요. 은희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웃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라는 벽을 넘은 두 사람은 마침내 가족의 축복 속에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은희와 준호는 가끔씩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만개한 경주의 한옥마을을 걸었고, 여름에는 강원도의 시원한 계곡에서 발을 담그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물든 설악산을 올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꼈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천에서 몸을 녹이며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사계절을 함께 즐겼습니다. 준호 씨, 등산화 챙겼죠? 이번엔 제대로 준비한 거죠? 은희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지난번에 은희 씨한테 혼난 이후로는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대답하며 등산화를 자랑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여행 파트너 같네요. 은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행복만이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으로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준호는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선호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마다 은희는 철저히 준비했지만 준호는 계획은 필요 없어. 그저 가서 즐기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즉흥적인 행동을 고집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몇 차례 심하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 이건 여행이 아니라 모험이에요. 예약도 안 하고 떠나는 게 말이 돼요? 은희가 화를 냈습니다. 은희 씨, 계획 없이 가끔은 자유롭게 즐기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우리 둘만 있으면 어디든 좋아질 거잖아요. 준호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은희는 단호했습니다. 한 번은 여행 도중 갈등이 극에 달해 준호가 다른 친구 모임에서 만난 여성인
명자와 가까워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명자는 준호와 비슷한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을 가졌고 두 사람은 은희와의 갈등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참 자유로워 보여요. 저도 그런 성격이라 계획 세우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명자가 말을 건넸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그런 걸 좋아하진 않죠.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게 제 일이죠. 준호는 은희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던 중 명자와의 만남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은희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준호 씨, 나와 함께하는 게 힘들다면 더 이상 붙잡지 않을게요. 은희의 말에 준호는 자신의 행동이 은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지 깨닫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헤어진 후 은희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다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마음을 달랬고 준호 역시 일상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집 정리를 하던 중 우연히 옛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은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은희가 준호를 위해 처음으로 요리를 배워 만든 음식 앞에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은희의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의 생일, 처음으로 직접 요리를 했어요. 서툴렀지만 준호 씨가 맛있게 먹어줘서 정말 행복했어요. 준호는 그제서야 은희가 얼마나 그를 위해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은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는 준호가 즉흥적으로 계획한 여행 중 비를 맞으며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당황했지만 준호 씨와 함께여서 오히려 즐거웠어요. 가끔은 이런 즉흥적인 순간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드는 것 같아요. 준호는 은희가 그의 성격을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은희의 노력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공원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배경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은희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고 그녀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은희가 좋아하던 장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공원에서 은희를 발견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고 은희는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 씨,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준호 씨, 은희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노력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준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고 주변의 비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은희와 준호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법을 배웠고, 때로는 즉흥적인 여행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 이번엔 제가 계획한 대로 가볼까요? 은희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다음엔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욱 깊고 단단해졌고,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희와 준호는 비록 늦게 시작한 사랑이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다시금 삶의 꽃을 피우게 해주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황혼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